네, 오늘 국어 공부 들어갑니다. 비상교육 고1 교과서. 우리 자습서 185쪽 열어주세요. 185쪽. 오늘 다룰 논설문은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다루게 됩니다. 제재 미리 보기 살펴봅니다.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문제 중 하나인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과 심각하긴 하죠. 심각합니다. 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독자는 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설문에는 어떤 주장이 담겨 있어요. 맹숭맹숭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읽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대안을 기를 수 있는 능력도 덩달아 기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눈에 보는 제재. 이 글 논설문입니다.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진 논설문. 오늘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그 위험성을 제시한 후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글의 성격 봅니다. 논리적, 비판적, 설득적.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논리, 비판, 설득 세 가지 성격을 갖추고 있어요. 제재, 스마트폰 중독이죠. 요즘 청소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재로 삼아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순기능, 역기능, 장점, 단점, 양면성이 있죠. 그 양면성을 근거로 제시하여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됨을 일깨워주고 있다. 주제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그 해결 방안. 글 전개 과정에서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같은 통계 자료를 통해 그 중독 실태와 위험성을 강조해주고 있고, 해결 방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로 나누어 여기다가 씁니다. 분류라고 한번 써볼까요? 분류. 그 다음에 분석이라 씁니다. 분류가 있고 인과 분석, 분류 분석의 그 전개 방식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글쓴이는 고영삼 박사입니다. 배경 지식. 논설문인데 논설문이 뭐냐 개념. 주요 내용 전개 방식을 확인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게 쓴 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논설문이죠. 논설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개 방식을 봅니다. 예증, 예를 들어 주장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증명한다. 예증. 그다음에 인용,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해서 쓰죠. 부연 봅니다. 주지문단이 있으면 주지문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밝힌 것인데 거기에서 제시된 중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것, 자세한 내용 덧붙이기, 새 내용을 또 첨가해보기, 이런 게 부연이라고 합니다. 내용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의 두 얼굴 양면성. 김세롬 군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겠다며 부모님을 졸라서 최신 스마트폰을 샀어요. 처음에는 강의도 열심히 듣고 음악이나 영어도 감상하며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여기까지는 유용성이죠.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지만은 않죠. 점점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게 됐어요. 문제점 하나, 중독 현상이 생긴 거죠. 얼마 전에는 등교 중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이쿠 차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기도 했어요.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SNS에 사진 올리고 남들의 댓글을 확인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부터는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공부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 부모님 이제 잔소리하죠. 공부하겠다 해서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학업 성적이 떨어졌으니 도로 스마트폰을 없애겠다. 회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서른군은 스마트폰 없이 이제 살 수 없어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며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일이 부쩍 늘었다. 자, 문제점 네 번째로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죠. 자, 이런 양면성의 사례를 제시해줬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합니다. 자, 숫자 9처럼 고개 숙인 모습을 하고 또 궁궐에 매인 궁녀처럼 스마트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나인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요즘 지하철, 버스, 길거리에서 귀에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 단체방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느라 밤을 새우는 학생들도 많다. 우리 주변에 흔한 사례입니다. 그만큼 자, 다 묶어서 앞에가 사례 제시고 자, 일반화시켜서 스마트폰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자, 다음은 답입니다. 자, 대중매체학자들은 자, 스마트폰이 자, 역사를 통틀어 인류 역사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말한다. 인용했죠. 인용. 대중매체학자들의 견해를 이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자, 순기능 중심의 예측을 했어요. 휴대전화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럴 것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 가능, 어떤 제약도 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그러니 전문가들의 그런 호언장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숨어 있어요. 바로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미쳤습니다.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 문제점이죠. 여기에서는 여기 즉 이 글에서는 이 글에서 다룰 중심 화제를 밝히는 위치입니다. 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 실태를 제시하겠다. 문제점 제시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결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해서 글쓰기의 세부적인 화제가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옆에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 날개 문제 봅니다. 글쓴이가 제시한 스마트폰의 장점이 있죠.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 가능,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일상생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폰의 장점입니다. 자, 오른쪽 날개 좀 더 볼까요? 자, 스마트폰 중독이 있고 자, 스마트폰 중독 대신에 과의존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죠. 지나치게 의존한다. 자, 김서롬 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쓴 것도 있고 발사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자, 김서롬 군의 사례를 들어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서론인데 서론 부분을 총정리 다시 해볼까요? 서론의 핵심. 자, 스마트폰에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장점 다시 확인. 자, 인터넷 연결 제약 없다. 원하는 정보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게 일상생활이 편리해진 것이 장점이다. 문제점. 자,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귀에 이어폰, 스마트폰 몰두, 게임하거나 SNS에서 대화하느라 밤을 지새는 학생들의 모습. 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자, 이제 본론 갑니다. 자, 우선 실태부터 확인해 볼까요? 요즘 입학 선물, 생일 선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형 스마트폰.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 10명 중 10명 80%가 스마트폰 사용,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36분,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청소년도 36%. 이렇게 볼 때 스마트폰이 청소년 일상에 미치는 영향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글의 특징은 옆에 완자성 지원처럼 이렇게 소주제가 제시되어 있어서 자, 예측하며 읽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앞에 물론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물론 뭐 많이 사용한다, 지나친 의존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물론 그렇다. 그러나 자, 물론 같은 것을 양보 구문이라 합니다. 양보 구문 다음에 반드시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 부사가 들어가요. 분명한 목적 계획 없이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뭐 애들만 그런가 어른도 그렇죠. 특히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 한국정보진흥원 2015년 자료를 보면 자, 통계 자료가 제시되죠. 통계 자료가 제시되면 내용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그러네요. 아이고, 안 좋네. 자, 내가 보기엔 주위의 성인들도 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애들은 애들이구나. 더 중독 정도가 높습니다.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2.1%, 잠재적 위험군 11.4%이었던 것에 비해 누구? 성인의 경우는 고위험군 2.1, 잠재적 위험군 11.4%인데 청소년이 어떤가? 고위험군은 와, 2배네. 4.0%, 잠재적 위험군 2배가 넘어요. 27.6%, 2배 넘습니다. 자, 청소년 10명 중 3명 3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셈인데 고위험 잠재적 위험 합치면은 30몇 프로 넘죠. 31.6%가 됩니다. 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중독 위험군이다. 이는 성인의 2배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는 자,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나는 뭐 애나 어른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알게 되죠. 통계 자료가 이만큼 내용의 신뢰도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자, 통계 자료 결과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성인보다 더 취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게다가 자, 봅니다. 또한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이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라는 거죠. 2015년 그 중독 위험군은 31.6%인데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고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른쪽에 교과서 날개 문제. 왜 이렇게 중독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어날까요? 자,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 왜 애들이 그럴까요? 아,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네요. 자, 이게 키워드다.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중독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통계 자료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 그림이 약간 이렇게 뭉개져 보입니다. 자, 페이지가 갑자기 바뀌어 버려서 좀 다시 찾아볼게요. 자, 봅니다. 자, 위에 그림이 자, 그림 상태 봅니다. 자,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입니다. 자, 2015년 그 실태 조사 자료인데 자,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고위험군, 요놈이 고위험군, 오른쪽이 잠재적 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 유아 아동이 1.7, 청소년이 4.0, 성인은 2.1. 잠재적 위험군 가면은 더 수치가 높아져요. 유아들은 10.7, 청소년이 27.6, 성인이 11.4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이 연도별 중독 실태.
2011년 12, 13, 14, 15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 추세다라는 것을 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본론 1에 자 본론 1 내용 핵심을 봅니다. 야 이거 컨트롤이 잘 안됐네. 이거 잠깐만 봅니다. 자 본론 1 핵심 내용 정리. 자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 대다수가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36%는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한다. 분명한 목적 없어요. 계획 없어요. 자주 사용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자 청소년 어떻다?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 글쓴이 관점. 자 30%가량이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다. 자 관점. 자 스마트폰 중독 특히나 청소년 중독에 대해 우려하며 자 이 현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스마트폰 중독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이 글의 필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위험한가? 그렇게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또 빠져들고 있는데 왜 위험한가? 위험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살핀다는 자체가 이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분석 중에 원인 분석에 속합니다. 원인 분석에 속하고 네 가지로 나누었으니까 분류도 됩니다. 자 분석과 분류. 자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 일 집중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요. 자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중독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 친구가 읽었는지 뭐라고 답했는지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 속에 작업 기억은 몰두하는 순간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멀티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기억 공간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자 공부, 일 당연히 주의가 분산되고 능력이 떨어집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위험성 하나를 살폈습니다. 자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둘째, 이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증 같은 자 심각하네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자 중독된다. 그럼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이후에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한 내성 동그라미 앞에 비슷한 자극이 오더라도 쾌락이 안 생깁니다. 내성이 생긴 거야. 또한 자극이 없을 때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내성이 생긴다. 금단 현상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자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내성 때문에 그렇죠. 자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며 자 뭐가 생겼다는 것이죠.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의 즐거움 느낄 수 없다.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극도의 불안감, 초조감, 즉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 사고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 자 이것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긴다. 해서 이러한 신경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중독에 따른 자 위험성 중독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요거를 살짝 위에 올라가서 오른쪽 날개 정리가 잘 됐으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 먼저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 즐거움을 못 느낀다. 금단 현상이 생긴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 초조감을 느낀다. 또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증이 생긴다.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
성격이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진짜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위험한 이유 세 번째. 자, 위험한 이유 세 번째. 자, 스마트폰은 신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체 건강에 악영향. 작은 화면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손목, 척추 등에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너무나 많이 알려진 상식이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이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자, 눈, 목, 손목, 척추, 엔드, 두통, 두뇌 기능, 수면 장애 등등. 그다음에 암 유발 가능, 이 세 가지로 악영향을 제시했어요. 스마트폰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아주 심각하다라고 진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자,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죠. 혼자 즐기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세계 지향 경향이 있다. 가상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리얼, 가상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에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자, 대인관계 안 좋아진다.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을 혼동한다라는 문제. 실제로 가상세계에서 비방이나 험담으로 시작된 다툼이 현실세계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그 좋아요, 클릭수,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는 이를 자기 계정에 올려 충격을 준 사례도 있다. 그래서 위험한 이유 네 번째를 다루고 있어요. 자, 밑에 이 네 가지 위험한 이유를 총정리해 봅니다. 자, 총정리해 봅니다. 첫째, 위험한 이유 첫째,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 근거. 자, 몰두하게 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 그다음에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금단현상,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증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 눈, 목, 손목, 척추 등. 그다음에 두통, 두뇌 기능자, 수면 장애, 만성 피로. 그다음에 전자파로 인해 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 할 수 없다. 가상과 현실의 혼동. 그래서 대인관계 원만한 형성이 어렵고, 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본론 2의 자, 서술 방식 봅니다. 자, 클슨의 생각 위험하다. 그 위험한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에다 분류. 그다음에 이유니까 위험한 이유니까 분석. 이유 분석 네 가지로 분류. 이유 분석 네 가지로 분류.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 갑니다. 자, 이제 본론 세 번째 문단인데, 자,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중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봤다. 그러나 스마트폰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부정적 기능 최소화하고 긍정 기능을 확대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중독 위험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문 형식으로 관심을 집중시켰어요. 자, 알아보자. 자, 해법 첫째,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면 현재 상태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자, 해법 첫 번째 항목으로 진단받아보자는 거죠.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혹시 인정하더라도 후속 치료를 받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자, 일단 스마트 쉼 센터 누리집을 방문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봅니다.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보는 후 전화 상담 받을 곳을 권한다. 만약 집 근처에 건강 가정상담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주변에 상담기관이 있다면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전문 상담사가 지긋지긋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도 알려준다.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자, 둘째,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보자. 시간을 내서 써보자. 자기 패턴을 써보자는 건데 이게 실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것을 스스로 기록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때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도 좋다. 책상 서랍이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 서랍 활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이 앱이 어플이 많으면 효율적 활용에 방해가 된다. 가능하면 필수 응용 프로그램도 몇 개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기록을 하자. 그 다음에 앱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셋째,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지. 자, 금지 시간,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생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수업 시간, 자습 시간, 밥 먹는 시간, 가족과의 대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후 이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또한 차량이 많은 곳 위험합니다. 건널목, 계단 등과 같이 자꾸 동영상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뭐 하다가 뭐 전봇대에 부딪히는 경우, 뭐 수영장에 빠지는 경우,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경우 많죠, 그죠? 자,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 실천하기보다는 친구들끼리 혹은 한 학급 전체가 같이 약속을 정해서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거 괜찮겠네요. 자, 넷째,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양보금은, 물론 다음에 뒤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물론 학교 과제를 하거나 공부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할 때는 디지털 기술만큼 유용한 것도 없죠. 자, 이렇게 유용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굳이 카톡을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직접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스마트폰에 SNS가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긴 했지만 이것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그 카톡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SNS가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 금지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식탁에서 가족끼리 모였는데 직접 아날로그로 얘기하지 않고 그 식탁에서도 카톡으로 아빠한테, 엄마한테, 동생한테, 이런 집안도 있다고 그럽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자, 모든 것을 다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말자. 아날로그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생활을 만들어준다면 그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다. 자, 본론 3이었어요. 자, 해결 방법이 4가지로 제시되어 있죠. 자, 먼저 전문적인 진단 받아보기, 자, 스마트폰 사용 행동 스스로 기록해보기, 스스로 금지 시간, 공간 정하고 준수하기,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나거나 일해보기. 자,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방식을 봅니다. 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누리집 관련 기관을 소개해줬죠.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질 행동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이 가질 수 있는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4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했습니다. 자, 결론 갑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종의 요술방망이다. 자, 비유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지만, 자, 이런 부작용, 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현명하게 잘 사용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등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면 저런 면이 다 있다. 즉 사용자에 따라 사용 유형에 따라 유용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요술방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네. 스마트폰을 요술방망이에 빗댄 이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술방망이에 빗댄 것이다. 마지막, 자, 결론의 핵심부 정리합니다. 자, 글쓴이의 당부. 자, 스마트폰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신체, 정신 건강을 잃어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현명하고 적절한 사용, 원하는 정보를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러므로 최종 결론,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자, 본문 중심으로 다뤘고 뒤에 이어지는 학습활동은 내용이 그렇게 뭐 같이 살펴봐야 될 만한 가치는 좀 없습니다.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해보되 반드시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수업 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